자, 오늘은 5주차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5쪽 펴시고요. 자,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자,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OX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1 빼기 2i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i의 부호, i의 앞에 있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자, 요건 틀렸죠. 이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루트 10i가 되게 이거 x입니다. 3번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1이다. 틀렸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기초문제 1번에서 4번까지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둘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5번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자, 5번을 하면서 우리가 i의 거듭 조곱의 규칙 기억나시나요? 그걸 기억한다면 쉽게 해결되겠죠. 자, i의 4제곱은 1이죠. i의 5제곱은 i입니다. i의 6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1 아닙니까? i의 7제곱은 뭘까요? i의 세제곱과 같아서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i의 8제곱은 i 4제곱과 같아서 항상 1 나오겠죠. 자, 여러분 요거 사라지고요. 정리하면 뭐 나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소수 z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단 a, b는 실수입니다. i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놨다면 당연히 z의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a 플러스 6b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하고 4a 플러스 b i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죠. 그런데 5-3i가 같대요.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자, 얘가 5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네요. a와 b에 관한. 그죠? 그렇게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a가 결과만 쓰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게 아니죠. 복소수 z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따라서 정답 z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나오겠죠. 그죠?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i고요. 그 다음에 실수 ab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유심히 살펴본 학생들은요, 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간다면요, 두 허근이 뭐가 나올까요? 두 허근이 무슨 관계일까요? 그죠? 서로 켤레가 됩니다. 허근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이 2-i라면요. 그러니까 이걸 알파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베타는 또 다른 근은 나머지 한 근은요. 2 플러스 i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되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라는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할 수 있죠. 이게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오잖아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옵니까?
그치? 5가 나오죠? 바로 나오죠. B는 5고 A는 마이너스다. 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왜 얘가 근이면 이거의 나머지 한 근이 2 플러스 할까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의 공식만 잘 살펴봐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꼭 공부해 보세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는 건 d가 0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또 짝수네요. 그러면 4분의 d를 쓰는 게 낫겠죠.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b'의 제곱. 그죠? b'은 요 x의 개수의 절반입니다. 그거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c입니다, 이게. 얘가 0보다 작으면요, 허구를 갖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4a 플러스 4가 나오네요. 그죠? 예.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넘겨서 양변을 4로 나누니까 정답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겠죠. 예,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군의 차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건을 알파라 놓는다면 나머지 한 건은 뭐가 될까? 그쵸?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알파 더하기 6이라고. 아, 두 군의 차가 6이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근과 계수 관계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자, 두 군의 합. 알파와 알파 더하기 6을 더한다. 이게 뭐예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게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정리해서 알파를 직접 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1이네요. 이게 두 군이네요. 그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군의 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두 군을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5죠? 이거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얼마다? 5다. 10번입니다. 자, 이거의 두 군을 알파 베타로 하자. 일단은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근과 계수 관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k가 되고요. 두 군의 곱은 뭐예요? 그죠? 상수항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십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얘가 0이라는 겁니다. 이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모양 자체가 2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러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짝수네요. k는 a분의 1 생략 요거의 절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붙이면 2 뿔마 루트 요거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 나오네요. 6. 그죠? 정답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도저 문제는 좀 어렵죠? 자,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허수라고 Z를 밝혀줬죠. 허수입니다. 허수 Z는 그러니까 Z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A, B는 실수이고요. 당연히 이 B는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허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써놓고 들어갑시다. 근데 Z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복소수가 실수가 된대요. 자, 이거를 Z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Z 더하기 Z분의 1은 A 플러스 BI 플러스 A 플러스 BI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바꾸신 다음에 우리가 뭐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통분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a, 이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가로하고 a제곱 b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b 가로하고 i,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에 해당되죠. 근데 AB가 여러분들 실수고 더군다나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는요. 이 식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이게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소수꼴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실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허수 부분이, 그죠?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허수 부분이. 이게 0이어야 실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얘가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얘가 0이 된다고 할 때 b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b로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식을 썼다고 생각하고 b로 묶어볼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이게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b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건 z와 z의 켤레를 곱한 값이에요. 여러분 곱해보세요. z와 z의 켤레를 곱해볼까요? 그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바로 답이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 문제 여러분 중요하고요. 꼭 이거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두고는 알파, 베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과 계세 관계라는 그 공식을 쓰고 싶죠. 그죠? 일단 써놓고 들어갑시다.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을 보니까 6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합니다. 일단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을요, 1차식으로 줄여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x에다가 대입하면요, 는 0이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알파 제곱을 우리가 알파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요. 베타 빼기 6으로 나타내집니다. 이게 바로 2차식을 차수를 줄이는 겁니다. 2차식을 1차식으로.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파 제곱 대신에. 에? 또 베타 제곱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식이 바뀌겠죠. 이걸 참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답을 못 구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니까요, 이거를 좀 빨간색으로 헷갈리니까 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밑으로 당겨서 한번 써 볼게요. 그래서 그럼 분모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거분의 1 되겠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자, 통분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곱하세요. 그냥 바로 곱하시면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쪽에 가서 곱해지고 얘는 이쪽에 가서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다 1을, 여기다 1을, 또 알파 베타 자리에 6을 대입할 수가 있죠. 답이 뭐가 나올까요? 자, 분자는 마이너스 7, 분모는요 16이 나오네요. 그죠? 자, 맞습니까?
선생님 여기 좀 실수를 했네. 여기 3을 곱한 걸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자, 이게 이제 9가 나오는 거죠. 3, 3은 3일은 3. 그죠? 그러니까 9 더하기 9니까 이게 18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을 좀 미스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18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